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수원 공동체 라디오 손 FM 96.3 예술로 이어지는 마음의 이야기, 정다겸의 예술톡톡 라디오쇼 진행자 정다겸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수원의 예술 지도를 그려오신 분이자 올해로 등단 60주년을 맞이하신 우리 시대의 진정한 현역 예술가이시죠? 김은동 작가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김은동입니다. 오늘 이렇게 라디오를 통해서 시민들과 예술로 다리를 놓게 되어 참 설렙니다. 잘 지내셨지요? 예. 네. 작가님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라디오를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먼저 청취자분들께 간단하게 작가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김은동이고요. 시를 쓰고 수필을 쓰고 또 신문 칼럼을 써온 사람입니다. 직함으로 소개하면 시인, 수필가, 칼럼니스트이고요. 한때는 수원예총회장을 맡아 예술행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수원문인협회 고문, 한국예총 자문위원, 수원문화재단 이사, 정조인문예술단 이사로 활동하면서 여전히 예술과 문화 현장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예술 현장에서 살고 있다는 이 말이 참 좋습니다. 작가님은 정말 전이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는 분이세요. 그런데 작가님의 예술 인생 생각보다는 아주 일찍 시작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서울대 농대에 재학 중이던 1965년 문예지 시문학을 통해 시인으로 등단했습니다. 당시에는 학생 시인이라는 말이 따라다녔죠. 지금 생각하면 참 젊었죠. 아, 그렇죠. 네. 학생 시인으로 날렸다는 표현이 자료에 그대로 적혀 있더라고요. 그 시절 대학에서는 어떤 청년이었나요? 문학에 푹 빠져 있던 학생이었죠. 대학 내 ALL이라는 그런 문학 동아리 회장을 맡았고요. 그때 첫 시집 우심을 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개인 시간조도 열었죠. 시를 쓰는 게 숨 쉬는 것처럼 아주 자연스러웠던 그전 시절이었습니다. 사실 놀라운 건 그보다 더 이른 시절도 있다는 건데요. 시인님, 고등학교 3학년 때 이미 수원문화원에 개인 시화전을 여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고3 때 제1회 개인 시간을 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대담했죠. 하지만 그때는 시는 나의 길이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 대목에서 느껴지지 않으세요? 시인님에게 시는 취미가 아니라 처음부터 삶의 방향이었던 것 같네요. 이후 사회생활을 하시면서도 꾸준히 작품 활동을 이어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시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집 억새꽃, 나는 숲이 된다, 틈이 날 살렸다를 펴냈고요. 그리고 등단 60년을 맞아 5번째 시집 아람깨를 상제했습니다. 아람깨? 이 제목 하나에 시인님의 지금이 다 담겨 있는 것 같네요. 시뿐만 아니라 글의 영역도 점점 넓어지셨지요? 네, 작품 활동하면서 신문에 기명 칼럼을 쓰게 되었고 그 인연으로 1998년 문예지 수필문학을 통해 수필가로도 등단했습니다. 수필집으로는 그냥 지금이 참 좋다, 넌 그 많은 책 다 읽냐 등이 있습니다. 제목만 봐도 삶을 바라보는 우리 작가님의 시선이 느껴지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동시 작가이기도 하시죠? 네, 2013년에 아동문화예술지를 통해서 동시 작가로도 등단했습니다. 아이들의 언어로 세상을 다시 바라보는 일, 그 또한 세계는 아주 저한테는 소중한 작업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칼럼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겠죠? 네, 그동안 인인활학 수원의 가치를 높이다. 무엇을 더 구하랴? 뭘 배우고 가나?
무슨 재미로 사나요 같은 칼럼집을 펴냈습니다. 칼럼은 그때그때 시대의 삶을 집중 마주한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자기소개만 들어도 시인님의 삶이 한 편의 서사처럼 다가오는데요. 시로 시작해 수필로, 동시로, 칼럼으로, 그리고 다시 시로 돌아온 삶.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이력을 들은 게 아니라 예술로 살아온 한 인간의 기적을 만나고 있습니다. 작가님, 이제 본격적으로 예술가의 길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죠. 언제 어떤 계기로 예술의 길을 걷게 되셨나요? 이 질문에 대해 시인님은 늘 담담하게 말씀하시지만 그 안에는 아주 긴 시간이 들어있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계기라기보다는 자연스러운 흐름에 가까웠습니다. 기록을 보면 시인님은 1965년 대학 재학 중에 문예지 시문학을 통해 문단에 입문하셨더라고요. 네, 서울대 농대 다니던 시절이었죠. 그때는 문학이 제 삶의 아주 중심이었어요. 그리고 2015년 무려 반세기가 흐른 뒤 개간 문예로 재등단을 하신 것을 제가 기억하는데요. 이건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이거든요. 이미 충분한 경력을 가진 시인님께서 다시 문단 앞에 서는 선택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대학 시절에 등단하고 딱 50년 만에 개간문예 문을 두들겼습니다. 저를 평가를 다시 해보고 싶어서 그랬거든요. 등단은 한 번으로 끝나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예술가는 계속해서 새로 태어나야 되는 그런 생각이었죠. 아, 그렇군요. 우리 시인님의 예술관이 뚜렷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작품을 통해서도 시인님을 칭찬해주고 싶어요. 저는요. 네. 대단하세요. 네. 말로 나를 설명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나를 증명하는 건 작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늘 맛있는 예술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 생각은 곧 행동으로 이어졌잖아요. 개인 시야전만 무려 8회를 여셨고 선경도서관과 서울문학의 집에서는 개인 소장 실온도서관도 개최하셨다고요? 문학은 책 속에만 있으면 안 됩니다. 사람 앞에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책 속 기록을 보면 정말 놀라운 대목이 눈에 띄어요. 잡지 창간호 1만여 종, 수원박물관 기증 중요도서 5천여 점, 성경도서관 기증. 이건 단순한 기증이 아니라 도시의 기억을 남긴 일인 것 같아요. 책은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공공의 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한출판문화협회가 선정한 모범 장서가상을 수상하셨고 동아일보의 대서 특필 되셨군요. 예, 책을 좋아한 죄라고 해야 할까요? 잡지 창간호, 또 역사서, 문학 창작 이론서, 농업 관련 서적까지 특사 분야 책만 1만여 종을 모았었습니다. 집 안에 방 세 곳이 도서관처럼 책으로 채워져 있다는 이야기가 인상 깊었어요. 제가 우리 작가님 집 방문했을 때도 매우 놀라웠거든요. 예, 지금도 한 달에 신간서적을 10권 정도를 구입해서 읽고 또 밑줄 긋고 메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분을 만날 때도 커피숍보다 책방에서 만난다고요? 요즘 교통 체증이 심하잖아요. 네. 책방에서 만나면은 상대가 늦어도 괜찮죠. 그때 저는 책을 읽고 있으니까요. 기다림마저 여유가 생깁니다. 책은 바로 길이고 스승이 때문에 꼭 커피숍보다는 책방에서 만나기를 저는 항상 그렇게 약속합니다. 되게 멋진 삶을 살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이제 예술가 김은동의 길에서 빼놓을 수 없는 시간이 좀 나오는데요.
수원 예총 회장 12년을 하셨네요. 예술은 전문가만의 영역이 아니죠. 일반 시민에게는 여전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시민을 대상으로 한 3개월 과정 예술학교도 운영하셨죠. 예, 시민을 대상으로 예술의 문턱을 낮추고 싶었어요. 왜냐하면은 예술 세계가 좀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도 할 수 있구나 하는 이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런 교육 과정을 만들었죠. 네, 또 하나 아마추어 예술단체 연습실도 운영하셨더라고요. 이건 공간을 만든 일이 아니라 관계를 만든 일인 것 같아요. 예, 뭐 우리 수원 사회에 이 전문 예술인도 중요하지만은 그 아마추어 예술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분들이 연습하고 공연할 수 있는 터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가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아마추어 예술단체 연습실을 운영했죠. 그게 제가 가장 시민들을 위한 보람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작가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수록 그 사회의 예술은 발전한다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작가님의 길은 문학과 예술에만 머물지 않으셨고요. 농협대학 교수님, 농민신문 편집국장님, 경기농협본부 본부장님, 신용보증기금 상임감사님, 대한적십자사 도지사 회장. 네, 경기도지사 회장님까지. 와. 삶의 현장은 늘 배움의 자리였습니다. 행정과 조직 속에서도 사람을 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원 지역 사회활동, 수원화성문화재 추진위원회 시민대표, 수원공군 항이전, 시민추진위원회 공동회장, 오산화성수원 광역시민협의회 회장, 수원시 자문위원회 예술분과위원장, 예술가가 행정의 중심으로 들어간 많은 일을 하셨구나 하고 그냥 보여요. 네. 예술은 도시의 방향을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요즘은 성경도서관에서 내 인생의 자서전 간증쓰기 광자를 진행 중이시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서전이나 간증쓰기는 기억을 복원하는 작업입니다. 자신의 연표를 만들고 무엇을 쓸지 탐구하며 정체성을 찾는 길입니다. 이렇다 보면 시인님의 예술가의 길은 결국 한 문장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혼자 잘 쓰는 길이 아니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길 맞나요? 예, 예술은 함께 있을 때 더 깊어집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요, 이렇게 우리 작가님과 함께 있으면 그 예술 세계로 깊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뿌듯해져요. 청취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한 예술가의 이력을 들은 게 아니라 예술이 어떻게 삶과 사회로 확장되는지를 보았습니다. 이 길 위에서 김은동 작가는 지금도 걷고 있습니다. 이동원의 향수 노래 듣고 예술과 삶 이야기로 이어가 볼게요. 이동원이 부릅니다. 향수. 김은동 작가님께서 신청하신 곡이죠. 이동원의 향수 잘 듣고 왔습니다. 시인님, 앞서 예술가의 길을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느껴진 게 하나 있는데요. 시인님에게는 예술은 직업도 취미도 장식도 아니라 삶의 방식이라는 점인 것 같아요. 시인님께 예술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술은 삶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감싸준다는 표현이 참 좋게 느껴지는데요. 보통 예술을 말할 때 아름답다, 예술은 고상하다는 말을 먼저 떠올리는데요. 시인님은 온도로 설명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예술은 차가운 삶을 덮어주는 담요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죠. 단순히 정서를 순화하신 도구가 아니라 예술은 오늘과 내일을 잇는 다리입니다.
와, 이 문장은 라디오를 듣는 분들께 꼭 남기고 싶은 문장이에요. 예술은 오늘과 내일을 잇는 달이다. 작가님은 예술을 개인의 감상에 머물지 않고 항상 사회적 기능으로 확장해 오셨는데요. 예, 예술의 그 사회적 기능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삶의 질이라는 말, 요즘 참 많이 쓰이지만 정작 어떻게 높이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예술이 필요합니다. 시대 정신이 담긴 예술은 사람의 영혼을 비옥하게 만들죠. 비옥하게 만든다는 표현은 마치 밭을 일구는 말처럼 들리는데요. 예, 맞습니다. 메마른 땅에는 아무것도 자라지 않듯이 메마른 마음에는 미래가 자라지 않죠. 작가님은 지금 시대를 감성의 시대, 감흥의 시대다라고 정의하고 계신데요. 이제는 지식만으로 살아갈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사람을 이해하고 상황을 읽고 공감하는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래서 80% 이상의 직업이 예술적 소양을 필요로 한다고 말씀하신 거군요. 예, 예술은 이제는 특정 직업군의 전유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술적 감각은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술은 힘이다 이런 얘기가 있죠. 네, 이 대목에서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잠시 꼭 또 전해주고 싶네요. 예술은 있으면 좋은 게 아니라 없으면 버거운 것이라는 사실을요. 네. 이제 조금 더 개인적인 질문을 드려볼게요. 예술을 통해 작가님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찾아왔나요? 예, 저에게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네, 아주 간단한 단어인데 가볍게 들리지 않아요. 예술은 삶의 행복한 필수 양념이라고 생각해요. 없으면 삶의 맛이 밋밋하죠. 네, 맞아요. 그리고 시인님은 예술을 이렇게도 표현하셨잖아요. 문화적 항생제다라고요. 예, 예술은 언제나 또 어느 때나 나를 치유해 줍니다. 특히 삶이 짜증날 때, 숨이 콱콱 막힐 때 예술은 그 공간에서 잠시 자신을 벗어나게 해주거든요. 아, 그렇죠. 예술이 주는 치유는 많은 분들에게 주고 싶어요. 네. 네, 맞습니다. 예술은 그 소소한 마음의 상처를 조용히 어루만집니다. 우리를 웃게 만들고 또 숨들리게 합니다. 그래서 작가님은 늘 손에 책을 들고 계시는군요. 예, 책을 읽고 또 생각하고 쓰고 말하게 됩니다. 그 과정이 제 삶을 아주 풍요롭게 만들어 주거든요. 그러네요. 그 결과가 시집, 수필집, 칼럼집, 전문서적 등 50여 권의 개인 저술로 이어졌군요. 그렇다고 뭐 많이 썼다고 해서 대단한 건 아니지만요. 다만 제 살아온 삶을 기록하려고 애썼을 뿐입니다. 하지만 청취자 입장에선 이 숫자가 말해주는데요. 예술은 작가님의 삶을 비워낸 게 아니라 채워왔다는 것을요. 작가님, 예술을 어렵게 느끼는 분들에게 한마디 조언해 주실 수 있나요? 예술을 잘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저 곁에 두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노래 한 곡, 또 책 한 장, 그림 한 점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예술은 높은 산이 아니라 늘 열려있는 산책길이라는 말처럼 들려오네요. 그렇죠. 예술은 삶을 버티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내일로 가게 하는 그런 힘이죠.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술이 무엇인가를 배운 게 아니라 예술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삶이 버거운 날, 예술이 여러분을 조용히 감싸주길 바랍니다. 창작 이야기로 이어갈까요? 시인님, 앞서 예술과 삶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인님은 과거의 예술가가 아니라 지금도 창작 중인 현재형 예술가라는 점이에요.
최근에 작업하신 작품 직접 소개해 주시겠어요? 예, 올해로 제가 문학일을 들어선 지 꼭 60년이 되었습니다. 그 시간을 정리하면서 5번째 창작 시집 아람깨를 상제했습니다. 60년이라는 시간도 놀랍지만 그 기념을 회고집이 아니라 창작 시집으로 하셨다는 점이 제게는 인상적인데요. 나이가 들었다고 창작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야 하고 싶은 말이 정제되어 나오니까요. 시집 제목이 참 독특해요. 아람깨? 처음 듣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이 제목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나요? 예, 아람이라는 말은 충분히 여물었다는 뜻입니다. 또 깨는 스스로 터져서 씨를 내놓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람깨는 때가 되어 자기 안의 것을 내어놓는 존재군요. 맞습니다. 80산수를 넘긴 지금의 저를 아람깨에 비유했습니다. 시인님께서 하신 말 중 제가 특히 인상 깊었던 문장이 있어요. 예술 세계에는 유효 기간이 없다. 예, 예술인에게는요. 앞전자 있잖아요. 네. 전이라는 말이 붙지 않습니다. 시인이 전시인 또는 소설가 전소설가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네. 대통령은 전 대통령을 하지만은 시인이나 예술가들은 전자를 붙이지 않습니다. 이 말은 청취자 여러분께 꼭 남기고 싶어요. 예술은 은퇴하지 않는다는 것. 네. 죽어서도 예술가는 현역입니다. 예술은 시간을 넘어 남기 때문입니다. 아람깨는 지난 연말 제34회 경기도 문학대상을 수상하셨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주 저 개인에게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제가 등단 60조를 맞이했을 때 그렇다고 상을 받았다고 끝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창작 세계에 몰입하려고 합니다. 시인님의 창작 태도를 잘 보여주고 있네요. 네. 네, 상은 뭐 쉼표일 뿐이죠. 문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시인님의 창작은 주로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문학은 삶이 투영되는 거울이잖아요. 네. 거울이라는 표현이 아주 정확한 것 같아요. 네. 관찰하고 경험하고 상상합니다. 이 세 가지가 저의 창작의 재료입니다. 상상이라는 단어를 오해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상상은 없는 것을 만드는 게 아니죠. 보이지 않는 것을 드러내는 힘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상상력이 없는 사회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겠지요? 작가님께 글쓰기는 어떤 행위일까요? 글쓰기는 저에겐 큰 위안이었습니다. 우연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네요. 토닥거림입니다. 자기를 자기가 다독이는 일이죠. 글을 쓰실 때 어떤 감정이 드시나요? 아주 뿌듯한 희열을 느낍니다. 오늘도 살아있음을 확인합니다. 3월경 출판 기념회도 예정되어 있다고 들었어요. 네, 하지만 그것도 과정 중 하나입니다. 창작은 행사로 끝나지 않죠. 네, 그러네요. 오늘 이 대화를 통해서 분명해진 한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창작은 젊음의 특권이 아니라 삶의 태도라는 점 말이죠.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권의 시집을 소개받은 것이 아니라 창작을 대하는 자세를 배웠습니다. 예술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도 아람깨는 이미 자라고 있을지 모릅니다. 조영남의 모란동백 듣고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조영남의 모란동백 듣고 왔습니다. 작가님, 앞서 창작 이야기를 나누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가님의 작품은 책 속에만 머무르지 않고 도시 안으로 걸어 들어간다는 점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수원 아리랑이 아닐까 합니다. 수원 아리랑을 직접 작시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예, 수원국악협회 창립 50주년을 맞아서 그때 당시에 나정희 회장으로부터 작시를 요청받았습니다. 그때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정선아리랑, 진도아리랑, 밀양아리랑은 있는데 왜 수원에는
수원 아리랑이 없을까? 그런 사실이 늘 마음에 걸렸었죠. 그러셨군요. 도시에는 이름만큼 중요한 것이 노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맞습니다. 아리랑은 그 고장의 정체성입니다. 수원 아리랑이 무려 4절까지 있더라고요. 예, 수원은 한두 장면으로 담을 수 없는 도시잖아요. 산과 물, 역사와 사람, 과거, 현재가 함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길어졌어요. 아, 그랬군요. 수원 아리랑을 저와 작가님 둘이서 우리 청취자분들께 한번 들려드릴까요? 그러죠. 아, 네. 훈풍이는 광교산 서둔과 북둔에 펼쳐나는 풍요 노래 수원 아리랑. 이 땅에 함께 모여 효를 향하며 살아가는 우린 수원 시민. 방화수류정 용연의 희망을 담고 화홍문 무지갯빛 칠간수에 우리 꿈을 싣고 버들가지 휘늘어진 곳에 수원천이 흐르네. 정조대왕 한없는 어버이 사랑은 사도세자 그리는 마음 애틋한 마음 팔달산의 진달래 화산릉의 두견화 피어나네 멀리 퍼져나가네. 화성어차 타고 가는 번님네여 수원 화성 휘감아 도는 춘풍에 동서남북 사대문 활짝 열고 반기는 인인화락 살기 좋은 수원이여. 이거 이렇게 만드시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셨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수원의 여러 가지 역사를 담아서 쓰느냐고요. 귀한 그 수원 아리랑을 만나니까 가슴이 뿌듯해지는데요. 우리가 또 노래로 안 들어볼 수 없겠죠. 김은동 작시, 오영빈 작곡, 김다빈 노래, 수원 아리랑 여러분께 들려드립니다.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민요초지만 가사 하나하나에 도시의 얼굴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이 노래가 시민들에게도 널리 불렸다고요? 예. 이 사실 수원국악협회 그때 당시에 나정희 회장이 자비로 CD를 제작해서 시민들에게 나눠줄 정도였어요. 아, 네. 화성문화재 기간에는 수원 아리랑 부르기 프로그램도 진행됐다고 들었어요. 예, 그뿐만이 아니라요. 그 경기도 국악협회가 해마다 명창 경연대회를 전국 단위로 하는데 네. 그때 수원 아리랑을 지정고로 채택돼서 부르게 했어요. 그때 확산이 많이 됐죠. 지금 모르시는 분도 아직 있잖아요. 조금 더 확산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전국 아리랑 경연대회 은상까지 수상했다고 하는데 대단하세요. 예, 그때 이젠 수원에도 자기 노래가 생겼구나 싶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저기 SK에서 그 송년 음악회가 있었잖아요. 그때 수원 아리랑이 울려 퍼지지 않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속상했답니다. 그래서요, 저는 그 수원 시립 합창단 있잖아요. 수원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데 네. 그때 가보면은 뭐 진도 아리랑, 미랑 아리랑 뭐 이렇게 부르면서 정작 수원 아리랑은 부르질 않더라고요. 외면당한 느낌이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제의를 좀 했어요. 좀 편곡을 하더라도 네. 수원에 뭐 그 음악회 할 때 한번 좀 불러주면 어떻겠느냐. 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26년에는 수원 시내 곳곳에서 수원 아리랑 우리 노래를 좀 들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해봅니다. 네. 예, 저도 기대합니다. 네. 그 기대가 어긋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이번에 조금 다른 장르 이야기인데요. 교향곡 수원 환타지야. 예, 2014년에 제가 작시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주영수 교수가 작곡을 해서 이게 서울 예술의장당에서 초연을 했습니다. 네. 그날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신다고요? 예, 그때 수원시립교향악단이 하고 시립합창단 또 고양시 합창단이 연합해서 이 노래를 불렀는데요. 그때 지휘자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곡을 작시한 김은동 선생님이 객석에 계십니다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우와. 그리고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다고요. 아니 제가 문학인이잖아요. 네. 대한민국의 클래식 정당에서 그 많은 박수를 받는다는 건 쉽지 않은 경험이잖아요. 그렇죠. 시인님은 노래뿐 아니라 이름 짓는 일에도 깊이 관여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예, 요 시내에 네. 수원 관광객들을 태우고 다니는 관광 열차 이름 있잖아요. 네. 화성어차. 예, 네. 그게 처음에는 수원 열차였어요. 그때 그게 마침 수원시에서 이제 숭종 황제가 타던 그 차 모양으로 바꾼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네. 임금이 끄는 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수원 어차로 하자고 제가 개명하자고 제안했어요. 수원 열차보다는 화성어차가 더 좋아요. 그렇죠. 네. 너무도 자연스러운 이름인 것 같아요. 네. 도시는 말의 품격으로 기억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품격을 높여주신 분이 바로 김은동 우리 작가님인 것 같아요. 네. 그러고 보면 수원 곳곳에 많은 일을 관여하셨고 또 많은 영향을 끼치신 것 같네요. 우리 수원 SK 아트리움 명칭 제안도 우리 작가님께서 하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성경에서 지은 수원의 유일한 예술의 전당이잖아요. 네. 도시 이름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수원시립미술관 역시 강력한 문제 제기에서 시작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왜 수원에는 정규 미술관 없는지 늘 저는 의문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 질문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해주시겠어요, 작가님? 예, 제가 그 당시 수원예총 회장이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심포지움을 개최했어요. 왜냐하면 수원의 이런 커다란 도시에 왜 정규 미술관이 없는가 그런 문제 하나하고 네. 그다음에 어디다가 세울 것이냐 두 가지 주제로 심포지움을 했죠. 네. 그래서 그때 그 언론에도 보도되고 그래서 또 시민들이 공감대를 많이 형성해서 지금 이제 수원 행궁 앞 광장에 세우기로 해갖고 지금 세워졌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 세워졌을 때 그게 수원시립 미술관이 아니라 이름이 네. 아이파크 미술관이었어요. 네. 그래서 어느 기업체가 그걸 사실 지어줘 갖고 뭐 350억을 들여서 지어줘 갖고 수원시 기부 체납한 거거든요. 그렇네요. 초창기 제가 문학이지만 그 아이파크 미술관의 그 운영위원장을 맡았어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 위원들 중에는 미술가들 또는 미술 교수들 또는 게르를 운영하는 대표들 이런 분들이었는데 문학을 한 사람이 어떻게 그 운영위원장을 맡아서 또 우리보다도 미술에 대한 조예가 그렇게 많으십니까? 이런 질문까지 하더라고요. 네. 그런 일화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지금 명칭이 이렇게 나오기까지는 질문에서 시작이 되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답을 얻으신 거고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 그 준공식 할 자리에서도 오늘 이 미술관이 지어지기까지는 저기 앉아 계신 김은동 예총회장의 공이 컸습니다. 박수 한번 칩시다 하고 큰 박수도 받았죠. 네.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든 꼭 필요하신 분 바로 김은동 작가님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오늘 이야기도 또 많은 느낌표를 남기고 물음표도 남기고 있는데요. 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시인님의 대표작 아람깨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 아람깨의 한 소절을 제가 한번 전부 들려주셔도 되는데요. 예. 네. 한해살이도 힘겨운가 무건으로 서 있다. 우수수 바람에 꼬투리 열고 저 자잘한 씨 쏟아내고 마는 까만 음자리표. 까만 음자리표라는 표현 정말 인상적이에요. 네. 씨앗은 식물 속에서 자기 노래를 남기잖아요. 네. 그 아둥바둥하지 않는 그 비움의 미덕 얼마나 멋져요. 네. 침묵 속에서 좀 많은 것을 저는 배우고 있는데요. 이 시는
나이 들에 대한 시이자 삶의 태도에 대한 시처럼 느껴져요. 예, 버틸 만큼 버티고 때가 되면 내놓는 거 그게 아람께입니다. 이웃과 등지지 말거라. 등지지 않으면 이웃은 등불이 된다. 와, 이웃과 등지지 마라. 요즘 이웃과는 거리가 가까워졌잖아요. 근데 마음의 거리는 좀 멀어지지 않았나. 요즘 현대사회에서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표현 너무 와 닿습니다. 이웃과 등지지 말거라. 등지지 않으면 이웃은 등불이 된다. 저도 이웃 간에 좋은 등불이 되고 싶어요, 작가님. 예, 도시는 함께 살아가는 시입니다. 그렇죠.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시인님은 시를 쓰는 분이고 도시를 쓰는 분이다라는 생각 말이에요. 작가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도시는 함께 살아가는 시다. 어마어마한 멋진 표현입니다. 수원아리랑, 수원 환타지야, 화성어차, 미술관 이 모든 것이 한 편의 시처럼 이어져 있다는 거예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시인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한 도시의 마음을 만났습니다. 수원을 노래하게 만든 분, 그리고 이웃과 등지지 말라고 조용히 말해주는 시인, 김은동 시인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작가님, 저는 수원에 온 지 한 꽤 됐거든요. 그런데 수원을 아직 못 떠나고 있고 안 떠나고 있어요. 왜요? 수원이 머무르고 싶은 도시, 살고 싶은 도시거든요. 이 수원이라는 도시가 예술활동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작가님께 듣고 싶어요. 네. 예, 세계적 예술이 되려면 지역적 예술로부터 시작해야 된답니다. 네. 아름다운 수원이 예술문화 도시로 발전해야 합니다. 수원은 예술 자원이 아주 풍부한 도시죠. 네, 그렇죠. 그래서 눈을 바깥으로 돌리지 말고 수원 예술인들은 네. 수원에서 창작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이러면 사진 작가들이 네. 또는 출사를 위해서 관광버스 타고 외지로 간다든가 네. 또는 미술인들이 화구를 짊어지고 또 네. 관광버스 타 외지로 간다 이러지 말고 가끔은 좀 허락해 주시면 안 돼요? 네, 가끔. 또 많은 문인들은 네. 창작의 소재를 먼 데서 찾지 말고 네. 수원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사물을 관찰하고 또 역사의 유물을 찾아내서 이걸 네. 시민들한테 이렇게 공감을 줄 수 있는 작품을 좀 써주라 이런 얘기입니다. 저도 명심할게요, 예. 작가님. 네. 그리고 수원 공동체 라디오와의 만남이 그래도 특별하지 않을까요? 예, 예술이라는 게 민들 홀씨처럼 널리 번져가야 공감을 얻습니다. 네. 수원 공동체 라디오가 그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네. 현재까지 잘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아까 제가 앞에서 말했지만은 오늘과 내일을 예술로 다리를 놓아주기를 바랍니다. 네. 다리를 열심히 놓겠습니다. 우리 그 작가님의 한 말씀 중에 우리 예술인들은, 작가들은 전이라는 말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늘 현역이라고 하셨는데요. 최근 활동 듣고 싶어요. 네. 네. 저는 이제 수원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라 그런지 네. 수원의 역사에 아주 관심이 깊어요. 우리가 수원은 흔히 정조가 만든 개혁도시다 그렇죠. 네. 근데 가만히 요즘 생각하면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조가 왜 수원을 이렇게 개혁도시를 만들었나? 결국에는 자기 아버지인 억울하게 뒤지 속에 죽은 사도세자 때문 그렇잖아요. 네. 사도세자가 없으면 수원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이 수원을 만든 원인인 사도세자가 진짜 억울하게 뒤지 속에 죽은 것이 정신병이 있어서냐? 이걸 점점 캐 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세자 억울함을 좀 풀어주고 싶어요. 그래서 그 관련된
자료를 많이 수집하고 있거든요. 저는 몇 년 전에 정조 시대의 힘, 정조의 사람들이라는 600페이지에 걸친 그런 책을 만들었어요. 네. 정조가 성공한 임금이라고 그러는데 그 원인을 요인을 찾아보면 참모 기용을 잘한 거예요. 그 당시에 문신, 무인, 또 장인, 또 중인, 예술인들 이런 사람을 찾아갖고 그 사람들의 공적상을 어떻게 정조를 잘 모셨나 이런 거를 좀 적었는데 이번에는 그 사도세자에 대해서 좀 인물을 조감하면서 한중용에 나온 그대로 정신병자였는가? 왜 뒤지 속에 죽어야만 되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책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또 이 후세 문인들의 책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열중하고 있죠. 본받고 싶어요. 그리고 훌륭하세요. 네. 끊임없이 그 열정을 불태우고 계신 우리 작가님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네. 그 힘 좀 저에게 좀 네,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자유롭게 좀 나눠주시겠어요? 예, 수원 공동체 라디오를 청취하는 시민 여러분, 사실 삶이 버겁고 힘들죠. 이럴 때 경쾌한 노래를 부르세요. 또 잔잔한 음악을 들으세요. 아니면 카메라나 휴대폰을 갖고 들로 또 산으로 가서 아름다운 풍광을 만나세요. 아니면은 미술관을 찾아가서 아름다움을 발견하세요. 혹시 서점이나 도서관을 찾아서 베스트셀러 한 권 손에 잡고 몰입해 보세요. 예술은 삶에서 상당한 가치가 있는 얼굴입니다. 삶에 큰 울림을 안겨줄 것입니다. 예술을 통해 받는 감흥은 우리 삶의 비료입니다. 병원은 붉은 마루에 용기와 희망을 갖고 함께 주주하길 바랍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실천하겠습니다. 네. 신청곡으로 조영남의 인생은 미완성. 이 노래 좋아하시나 봐요. 예, 인생은 미완성입니다. 저도 미완성입니다. 우리 이 노래 들으면서 행복한 오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정다겸의 예술 톡톡 다음 시간에 더 또 귀한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남의 인생은 미완성.